정년 후 일하는 방식엔 정답이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을 완전히 그만둔 사람의 행복도는 창업 혹은 재취업한 사람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사회적 성취와 미래 비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교도소 생활을 떠올려보라. 교도소에 있으면 형기가 있으니 출소 시점은 예측 가능하지만 내 스스로 시간과 일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자신의 일상을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 미래 비전은 사라지고 회사 다닐 때처럼 일정을 다 소화했다는 성취감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삶은 당연히 괴롭고 만족도도 낮다. 정년 후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도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 오사카 대학교 대학원 노년행동학 사토 시니치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회사와 같은 특별한 조직에 얽매일 일도 없으니까 업무적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은퇴를 경험했던 은퇴 선배의 노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혹시 이런 말을 들었거나 해본 적은 없을까요? 청년기 때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은퇴 후에 이런 삶은 절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60년쯤 살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 피하고 싶은 삶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 생각과 노년에 관련된 책, 그리고 사토 시니치 교수의 생각을 참고해서 3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삶, 첫 번째. 은퇴 후에 소득이 끊어지면서 가난해지는 삶입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라는 거 잘 압니다. 가진 자산이 많으면 걱정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 소득은 끊어지고 의료비 관련 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난한 삶으로 이어지는 예가 허다하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가난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일본이나 이스라엘을 까마득하게 추월할 만큼 월등한 빈곤율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가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등한시합니다. 일하지 않는 노후 평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짧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하지 않는 노후는 평안한 삶보다는 불안한 삶, 가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 가장 피하고 싶은 삶,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를 뒤집어서 해석하면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고민의 흔적이 결여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몰입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 답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토 시니치 노년행동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을 떠났을 때 무엇이 나의 커리어가 될지, 남에게는 나의 어떤 점이 강점으로 보일지 파악해두어야 한다. 정년 후에 후회와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현역에서 일할 때부터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조직 몰입에서 커리어 몰입으로 전환함에 힘써야 한다. 조직 몰입에서 커리어 몰입으로 전환. 쉽게 풀어보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하겠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열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만큼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탐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요즘 5060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버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유튜브를 실행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구독시간 4000시간이라는 첫 번째 관문은 구글에서 유튜브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3번 실패를 경험한 다음 마지막 심정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31편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버틴 선물이 6개월 후 첫 번째 광고로 돌아오더군요. 물론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이 정해놓은 업로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유튜버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또 영상 작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역시 실패하겠죠. 그러니 남들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해볼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삶, 3번째,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함축한 결론이 후회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차가 떠난 다음에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은퇴한 이후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증권방송 CNBC에서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6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와 닿았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6가지 후회. 첫 번째, 너무 일찍 후회했다는 후회였어요. 두 번째, 은퇴 후 첫 해에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후회입니다. 세 번째, 은퇴 초기에 여행을 조금 더 다녔어야 했다는 후회죠. 네 번째, 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는 후회였어요. 5번째, 은퇴 후에 활동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후회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연금을 너무 빨리 수령했다는 후회였어요. 제 생각으로 4번째, 이자 수입에 대한 후회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에 기댄 이자 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만큼 넉넉한 저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5가지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후회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어족 잘 아시죠? 저는 이분들이 너무 일찍 은퇴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강조할 수는 없겠죠. 이분들은 조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룬 은퇴자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파이어족은 인생을 마감 지을 만큼 충분한 돈을 확보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상응하는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지금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은퇴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일하지 않고 늘어난 수명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파이어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은퇴 후 첫 해 지출이 너무 많은 것과 세 번째, 은퇴 후 여행을 조금 더 많이 다녀야 했다는 후회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많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여행이죠. 단연코 1위입니다. 직장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은 연령 불문 모두 희망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비용이겠죠. 여행 장소나 여행 방식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움직이면 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짜 여행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만큼 여행지가 어디든 당연히 돈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해외여행 비중이 많다면 비용 지출도 커집니다. 특히 은퇴 여행을 해외로 간다면 수일에서 수개월을 요하는 만큼 여행 경비도 각오해야 할 거고요. 5번째, 은퇴 후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한 후회는 골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후회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강조한 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은퇴 후에 활동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미션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6번째, 연금을 조기에 수령했다는 후회는 호불호가 갈리는 후회였어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당겨 써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조기 연금이고,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서 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늘려서 매년 7.2%의 연금액을 키우려는 분들에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삶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소득이 끊어지면서 가난해지는 삶입니다. 둘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이었죠. 셋째,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삶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코갈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